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 중에 네 번째 중단원으로 자산관리와 금융생활 설계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자산관리가 무엇인지, 자산과 자산관리, 신용관리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네 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돈을 벌면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이제 유지하면서 재테크라는 말 있죠? 그런 거랑 관련된 건데 단어부터 좀 짚고 갈게요. 자산이라는 건 사람들이 소유한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돈을 벌게 되면 가지고 있게 될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현금, 예금 또는 뭐 주식, 채권, 지금 여기 예산인데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예금입니다. 예금, 현금, 예금, 주식, 채권 이런 식으로 금융 형태의 자산도 있고요. 그리고 금, 토지, 건물, 자동차 이런 식으로 실제 물건의 형태를 가진 실물 형태의 자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관리란 뭐냐면 이 돈을,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보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돈, 소득과 내가 쓰는 지출, 소비 요것을 잘 관리하는 것, 요것을 자산 관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산 관리는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평생 죽기 전까지 돈은 쓰잖아요. 근데 소비는 평생 지속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일생 중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을 벌 수 있는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만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안 버는 기간 동안 돈을 쓰려면 돈을 버는 기간 열심히 돈을 모아놔야겠죠. 그런 식으로 소득과 소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돈은 많이 들어가죠. 이땐 부모님이 봉양을 해주지만 이렇게 내 소비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쓰고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자 이제 이것은 소비가 되겠고, 돈을 벌어들이는 소득은 청년 중간 때부터 시작해서 취직을 하게 된다면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벌고, 이게 이렇게 해서 노년층에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소득과 소비가 이렇게 기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돈을 잘 대비해서 써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자산관리란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에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큰 돈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큰 목돈을 지출할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모아놔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 들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이후에 우리가 돈을 안 버는 노년기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노년기는 소득은 없는데 소비는 계속되는 요 시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노년기가 길어지면 이렇게 되면 노년기가 더 확대될 거고, 이렇게 노년기가 되면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신용관리는 자산관리에 또 중요한 건데요. 신용관리는 먼저 신용이라는 뜻부터 보고 갈게요. 신용은 돈을 내가 빌려 쓰고, 신용이라는 게 그 믿음이라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약속한 대로 언제 기한까지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에서, 금융에서 신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돈을 미리 땡겨 쓰고 다음 달 월급 이후에 갚는 것을 신용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신용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관리에서. 왜냐하면 신용이 나쁘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냐? 대출이 일단 어려워지고요. 내가 집을 사려고 큰 돈을 빌려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되더라도 아주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또는 신용카드 자체가 등급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나뉘는데 발급이 제한되면 여러모로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신용이 아주 나쁠 경우에 취업이 제한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의 경제생활이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핸드폰 요금, 공과금, 카드 대금 이런 정해진 먼저 쓴 돈을 갚을 때 절대로 연체를 해서는 안 되겠고요. 연체 기록이 많아지면 모든 게 다 전산망에 잡혀서 내 신용 등급이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체를 안 하려면 내 소득을 고려해서 신용 거래를 해야겠죠. 신용카드 쓰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신용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합리적으로 내 자산을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재테크를 잘하는 걸까? 그런 내용을 볼 텐데요. 자산관리 고려사항에는 크게 세 가지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금을, 내 가진 실제 원래 있던 돈을 가장 적게 손실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안전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재테크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가, 이것은 수익성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수익성이 있는가. 세 번째 특성은 내가 필요할 때 그걸 얼마나 빨리 내 돈으로, 내 통장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바로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에 따라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표를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산관리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분산 투자입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이상의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 큰 돈을 적당히 잘 분배를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금과 적금입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 적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은행에 넣어놓으면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내 돈, 원금을 잃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은 매우 높지만 수익성은 낮은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자산 관리 방법은요, 주식 그리고 채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주식은요, 그 주식회사라는 게 그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내가 사는 겁니다. 투자자라고 하죠. 내가 사는 사람을. 그러면 그 증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 쓰고 회사가 성장하면 그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서 내가 그 투자한 만큼의 돈이 더 증가하는 그런 게 바로 주식입니다. 채권은 주식이랑 비슷한데 정부나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고 나중에 이자를 쳐서 더 돈을 불려서 주는 건데 그 증서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두 가지는 이 예금 적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높지만 반대로 주식회사가 망하는 경우 그 증표 종이는 아예 진짜 휴지 조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은 다소 낮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식 채권보다 더 안전성이 낮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도 존재하고요. 다양한 상품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험인데요. 보험은 질병, 사고 또는 노후에 있을 큰 돈, 그런 목돈에 대비해 미리 들어놓는 상품인데 돈을 미리 모아놨다가 나중에 위험이나 쓸 돈이 있을 때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고 주로 보험회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건강보험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죠.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을 때, 큰 돈을 위험에 처했을 때 대비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품은 펀드인데요. 펀드는 뭐냐면 자금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일정 수수료를 떼주고 이 관리를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대신 내 돈을 주식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그런 걸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 기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식 채권에 간접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그런 금융상품을 펀드라고 하고요. 이 펀드는 누가 실제로 운영하냐 그러면은 내 돈을 대신 맡아줄 사람, 관리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만 하면 주식 채권이 엄청나게 수익이 높아지면 거기서 수수료를 퍼센트로 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마지막은 연금입니다. 연금은 노후에 소득 감소에 대비해서 그때 이제 수익이 없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 대비해서 미리 일정 기간 동안 쭉 오랫동안 돈을 조금씩 쌓아 놓는 겁니다. 자금을 적립하고 그거를 나중에 노후가 되었을 때 추후에 조금씩 꺼내서 쓰는,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이 연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관리 방법은 다양하지만 여기에 적절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돈을 여기다 다 몰아놓으면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위험해지면 돈을 다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산은 항상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자산이 있다면 자산을 적절히 예금, 주식, 보험, 펀드, 기타 등등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합리적인 자산관리 방법,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